바이오미믹 테크놀로지로 3일까지 깊은 보습. 촉촉하게 빛나는 My Skin, My Physiogel.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액션 영화도 찍고 헐리우드 진출도 했을 텐데. 아쉽다. 예, 너 한창 예쁠 때야. 지금의 나이가 좋다. 정관장 화해락. 영어가 안 되면 시 원수풀. 영어가 안 되면 시 원수풀.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로 오세요.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com. 인류를 관절염에서 구할 귀인이 온다. 귀인? 개펜텍. 제일약품. 체력 싸움이라고 봐야지 돼요. 밤샐 때도 많고. 그래서 체력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전 천녹삼이죠. 정관장이 엄선한 녹용에 홍삼까지 나한테는 꼭 필요한 거구나. 녹용의 원칙을 세우다. 정관장 천녹삼. 직원직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의 자초지종부터 풀어보지요.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리고 고은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저히 웃으면서 할 수 없는 얘기가 오늘 준비가 돼 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요. 11살 학대 아동이 이전에도 탈출을 시도했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2년 동안 아빠한테 감금당해서 쫄쫄쫄 굶으면서 겨우 베란다 배관을 타고 탈출했던 11살의 소녀. 그녀에게는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보시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일단 아이가 한번 아주 어렵게 그 집을 탈출한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집을 지나가던 행인이 집이 어디냐 해서 다시 그 아이를 집에 넣어줬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고은희 변호사님,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번에 탈출했던 것처럼 이 아이가 못 살겠다고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행인이 선의를 베푼다고 집에 데려다 준 게 문제였네요. 그러니까요. 아마 제3자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탈출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을 거예요. 집을 잃은 아이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집으로 보내줬던 것 같고 그때라도 구조가 됐으면 이 아이가 지금처럼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그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 팀장님, 이번에 갔을 때 집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대답을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전에 한번 저래서 집으로 돌려갔으니까 그때는 또 얼마나 구타를 당했어요. 대답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예. 살기 위해서 필사에 탈출을 했는데 예. 이번에 경찰관 슈퍼마켓 주인이 와서 물었어요. 근데 대답 안 하다가 그렇죠. 경찰관이 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경찰관 아저씨 저 고아원에서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엔 대답을 안 하다가 그 다음엔 고아원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바로 아빠한테 또 데려다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친아빠를 이런 감금하고 학대 행위를 못하니까 고아원에서 나왔다고 돌아가기 싫다는 뜻을 선의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전에 보니까 만약에 저 아이가 혹시나 그래서 다시 행인을 데려다 줬다나요, 팀장님. 도로 들어갔을 때는 아마 그때도 구타가 있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도망 나갔냐 이렇게. 당연히 있었겠죠. 왜 그러냐면 아빠가 게임에 중독이 돼서 뭘 먹을 걸 달라 뭘 먹을 걸 먹게 되면 그걸 트집 잡아서 때리고 감금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갔다가 배달원이 지금 대다 줬거든요. 배달원이 행인인데 이 배달원이 대다 줬으니까 왜 아빠 허락도 없이 나갔느냐, 그랬겠죠. 도망갔느냐 하고 분명히 더 감금하고 학대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때만 생각하면 드라마처럼 너무나 등이 오싹한데 문제는 이 아버지가 이 지금 살고 있는 이곳으로 이사 오면서부터 더 좀 말하자면 극악해진 측면들이 좀 있는데요. 대체 2년 전에 여기를 이사 왔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경찰이 여기 왔었다면서요? 그럼요. 그냥 왔는데. 그러니까 백 팀장님, 2년 전에 짐도 제대로 안 싸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반도주처럼 예. 도망가듯이 예. 이쪽으로 이사 왔다는 거예요? 그 4,5천만 원에 이제 알려지긴 그 비채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경기도 부천에 살다가 예. 그다음에 아무에게도 연락을 안 하고 바로 인천 연수구로 이사를 왔고 그다음에 주소 이전도 안 하고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특이한 행동들이 나오죠. 이 아이 때문에 추적이 될까 봐 학교를 안 보낸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렇게 도망왔으니까. 그럼요. 그렇게 돼서 아이가 집 밖에 못 나가게 하고 학교도 안 보내고 한 것은 아마 본인의 어떤 그런 채권 채무 관계로 인한 게 아닌가 그런 추정도 가능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집주인이셨던 분이 증언을 해주신 건데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태제를 얻는다고 나와요. 우리가.
오늘 학생들하고 시켜서 시집에 빌라나 이런 걸로 은행에다 잡혀가지고 그걸로 다 주식에 누가 주식에 쓰라고 4천만 원인가 뭐야 5천만 원인가. 그러니까 할머니 빌라 있는 거 그거 담보 잡혀가지고 주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빚이 4천, 5천? 네, 그래서 빚이 4, 5천이어가지고 부모 집도 팔아먹고서는 짐도 그대로 두고서는 도망가 버린 거예요. 네. 근데 사채라는 게 뭐 말씀하시다시피 뭐 조폭이나 이런 사람들이 껴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빚을 면제받기 위해서 아이 초등학교까지 찾아오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학교를 안 보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정상적인 아버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집을 담보 잡혔는데 이제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거를 말하자면 자기 어머니, 아이의 할머니의 인감을 훔쳐가지고 그렇죠. 집을 팔아버리고 도망간 거잖아요. 그 아이의 할머니죠, 친할머니. 그러니까 본인 그 지금 피의자 학대한 아버지의 엄마, 할머니죠, 아이한테는. 네. 할머니의 인감을 가지고 그다음에 서류를 위조를 해서 그 집을 매매를 해버리고. 네.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그런 부분인데 잘못된 거죠. 결국은 그 채권 채무 관계 때문에 이 야반 도주처럼 도주를 한 건데 희생자가 바로 또 아이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뉴스 처음에 접할 때 굉장히 많은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 엄마들이 많이 우셨다고 해요. 배 아파서 애 낳은 엄마는 기가 차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분노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이라든가 그 해당 구에 어떻게 하면 후원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또 댓글을 달면서 엄청난 그런 지금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가슴 아픈 정말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빚에 쪼들릴 수도 있어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야반도다 집을 갔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게 아이를 폭력으로 몰거나 기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아무 명분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좀 잔인했던 게 뭐냐면 아이를 감금시킨 것도 어마어마하지만 어른 셋이서 11살짜리 꼬마애 하나를 감금하고 돌아가면서 감시하면서 폭력을 했다. 이거는요, 고의성이 있어요, 팀장님. 굉장히 고의성이 있죠. 본인의 어떤 위치 추적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이 아이가 바깥에 보여지면 그렇죠. 이게 뭐 쫓아올까 봐. 그러면 분명히 너네 집이 어디냐, 아빠는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쫓아온다. 이런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버리면 게임하거나 덜 귀찮잖아요. 저 사람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데 학교 아이를 안 보내고 감금하고 폭행하고 한 것도 결국은 돌아가면서 감시하는 건 바로 내가 추적당하지 않고 그다음에 경찰이라든가 채권 채무자 이런 관계를 어떤 피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다. 이런 쪽으로 분석이 되니까 더더욱 아이를 생명으로 삼아서 본인의 안위를 보살폈느냐 하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시장님, 저희가 지금 이제 4.85 그림을 그려서 상황을 설명드리니까 그냥 굶기기만 한 걸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분홍색 노끈으로 우리 소포 쌀 때 쓰는 노끈으로 그렇습니다. 애를 팔을 이렇게 뒤에서 묶어놓은 거잖아요. 세탁실에 그 추운데. 그 겨울인데 노끈을 그 박스를 묶은 노끈입니다. 근데 이게 비닐로 돼 있는 건데 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2시간 전에도 아이를 감금하고 폭행을 한 상태에서 본인은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근데 아이를 세탁실에 묶어놓고 뒤로 그리고 이제 굶긴 상태로 뒀는데 이 아이는 살기에서 탈출한 거죠. 그걸 어떻게 풀었는지 풀고서 그다음에 가스 배관을 타고 내려왔죠. 1층으로. 그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반팔 티에 신발도 없이 내인 안 입고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리고 11세 된 아이가 이틀을 굶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런 아이가 가스 배관을 타고 내려와서 필사의 탈출을 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슈퍼마켓 주인이 어디냐 물었을 때는 예전의 생각, 앵커께서 말씀하신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다시 아빠한테 가게 되나? 큰일 나니까. 그래서 경찰관이 출동을 했는데 경찰관에게는 믿고 싶은 생각에 고아원에서 왔다고 했죠. 바로 아빠한테 돌아가기 싫은 심리 때문이었던 것이죠. 예. 제가 저 꼬마 아이를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 어른 3명은 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가 심경의 변을 조금 일으킨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아빠 처벌하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아이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똘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똑해요. 노끈도 등 뒤로 이렇게 묶은 상태에서 그거를 풀고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또 노끈도 튼튼한 그 핑크색 노끈이었어요. 네. 특히나 이번 사건은 제가 이제 뭐 살인죄까지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 정도는 볼 수 있지 않나. 울산계 뭐 사건도 그렇고 뭐 세탁기를 아이를 넣어서 돌린다던가 이런 굉장히 잔혹한 범행들이 있었는데 지금 아이가 보면 반팔 입었고 저체온증까지 걸릴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다가 며칠을 굶었고 걷지도 못할 정도에다가 갈비
다리뼈가 부러져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아이를 다 검토를 해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이렇게 아이를 상습적으로 상해하고 그다음에 감금도 돌아가면서 하고 뭐 아이를 밥 안 주고를 넘어서 저거는 부모가 죄질이 아니라 나쁘잖아요, 죄질이. 악마로서 할 수 있는 악마가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죄질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까 저희는 지금 이렇게 막 화가 나고 지금 백기정 팀장이 얼굴 빨개지셨어요. 근데 이게 누리꾼들 얘기가 뭐냐면 맨날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를 해봐야 실제로 형량 나올 때 한 5년쯤 나오면 저 아빠가 나와가지고 복수를 하거나 저 아이를 찾아가면 어떡하냐고 다 걱정하잖아요.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데 다행히도 작년에 이제 이 아동학대가 워낙 이슈가 되면서 형량이 지금까지 중에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예. 예를 들면 그 전에 아동학대 치사를 해도 8년이 나왔는데 검찰이 아예 잘 나왔다고 해서 항소를 아예 안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갔는데도 그게 확정된 사례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울산 사건이나 이런 거는 살인죄 적용해서 징역 18년까지 나왔고 이 사건은